만나보겠습니다. MZ세대 시선으로 궁금한 것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이 MZ 리포터죠. 가을양이 율곡연구원을 찾아갔습니다. 네, 율곡연구원이라고 하시죠? 네. 율곡 선생과 연관이 있는 연구원입니까? 아니, 용서수 씨 MZ세대 맞으시네요. 아, 그래요? 네. 아, 율곡연구원이니까 맞겠죠. 아니, 왜냐면 네. MZ 이 리포터 가을양도 딱 거기까지만 알고 그래요? 율곡연구원을 찾아갔거든요. 네네. 율곡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일지, 율곡 선생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화면 속에 답이 있거든요. 함께 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와본 곳은 율곡연구원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들을 적어서 박원재 원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율곡연구원은 어떤 곳인지? 뭐 일단 이름이 율곡연구원이니까 율곡 선생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성과를 일반에 보급하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인데, 관련해서 신사임당과 같이 그 행적이나 사상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연구 플러스 연구 성과를 일반에 보급하는, 넓게 말하면 전통문화,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네. 원장님께서 혹시 여기 하시는 역할 같은 건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원장이니까 이 기관의 항의를 총괄을 하고 또 직원들과 같이 어떤 사업을 기획을 하고 그런 일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율곡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율곡 선생님은 아무래도 그 또 잘 아시는 퇴계 선생님하고 조선시대 어떤 그 정치나 학술을 그 양분했던 그런 어떤 큰 산맥이시니까 아마 우리나라 분들이 머리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또 신사임당, 어머니 신사임당이 또 유명하시고 그 모자 관계, 지금 저 5천원짜리 5만원짜리 화폐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친숙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율곡 선생을 이렇게 많이 존경한다고 뽑으신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율곡 선생님은 어떤 인물일까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좀 워커홀릭적인 어떤 일을 기획하고 만들고 자기가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올인하는 그런 식의 그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네. 질문인데 혹시 율곡 선생님께 그 러브 스토리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이렇게 야사로 전해온 것 중에는 또 저 황주에 있던 기생분하고 또 이렇게 러브스토리가 있었는데, 율곡 선생이 또 그 부분에도 직접 쓰신 글도 있어요. 시도 쓰고 그분하고의 관계가 세간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식의 관계가 아니고 상당히 어떤 요즘은 플라토닉 러브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의 관계라는 것을 혹시 그 어린 기생이 오해를 받을까봐 내가 그 기생하고 어떤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것은 어떤 그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통 옛날에는 관직에 있으면 그 관에서 그런 일을 하던 기생들이 있었거든요. 소속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 식의 관계였고 어떤 그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그 어린 기생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글을 또 몸소 남겨줄 정도로 그런 점에서 또 좀 세심하게 남을 배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 율곡 선생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셔서 살아계신다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실지? 아마 그 직업으로 말한다면 현재는 대학 교수가 가장 어울리겠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으시고 그 자신의 생각을 현실에서 좀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고급 관료라든가 정책가가 되어가지고 좀 더 좋은 사회, 좀 더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율곡 선생님께서 그 율곡 선생님의 사상이 있잖아요. 이거 혹시 요즘 시대에는 약간 이런 사상, 율곡 선생님의 사상? 그런 게 맞지 않는다, 약간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율곡 연구원장을 맡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딱히 율곡 선생님 이런 생각은 좀 요즘 보면 시대에 뒤떨어졌다든가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팔이 안으로 굽는지 몰라도. 율곡 선생님께서 굉장히 바르고 곧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의의 모습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글쎄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원칙이나 이런 걸 강조하시기도 했지만은 또 상황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이때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데도 상당히 어떤 기록이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판서로 계실 때 어떤 일이 있으면 이제 반드시 왕에게 보고하고 이런 일을 처리하겠습니다라고 결재를 받고 이제 하는 건데, 상황을 판단하셔가지고 이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왕에게 먼저 보고했다가 왕이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기대한 만큼 성과가 안 나면은 그럼 어쨌든 정책을 올바로 추진하는 게 아니니까 먼저 본인이 어떤 시행을 해보고 성과가 나면은 왕에게 이렇게 해서 성과가 났었는데 일을 이렇게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했던 것도 있거든요. 네. 그때 함경도에서 여진족이 침입했었는데 말이 모자랐어요. 군마, 전쟁을 하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전국에 말이 얼마나 있는지 말을 공출을 하라고 말을 이제 바치라고 하면 얼마나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외도시 임금님 보고 말을 만 마리고 이 마리고 모아가지고 전방에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했는데 만 마리, 2만 마리가 안 모이면 또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본인이 시행을 해보고 말을 바치는 사람인데 군역을 면제해 준다 이렇게 시행을 해보고 효과가 있으니까 바로 전방에 급한 일을 보내고 왕에게 사후 보고를 해가지고 왕의 재가를 받고, 이를 상당히 융통성 있게 원칙은 지키시되 또 융통성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융통성 있게 일을 하신 그런 분이다. 마음속에 새겨두시던 율곡이 선생님께 명언 하나만 알려주세요. 명언이라기보다 율곡 선생이 1574년에 선조임금인데 만원봉사라고 올린 게 있어요. 이제 글자 만자로 된 상소문이다 해서 만원봉사라고 그러는데 만자가 좀 넘죠. 조선시대 그 만원봉사라고 불리는 상소문이 몇 개 있는데 율곡 선생님께 가장 유명해가지고 조선시대 만원봉사는 바로 율곡 선생의 만원봉사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 상소문인데, 거기서 율곡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정치라는 거는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일을 할 때는 성과를 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장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알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려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성과가 나는지를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이 뒤죽박죽되고 안 되죠. 앞으로 율곡 연구원은 어떤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하는 거 계속 이제 율곡 선생이나 사임당 선양하는 것을 하고, 또 율곡 연구원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원도 우리 지역 전체의 어떤 옛날 기록 유산이나 아까 말한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발굴하고 계승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강릉을 넘어서 강원도 전체에서 그런 일이 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근래에 이제 강원 역사문화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새로 강릉시와 강원도가 협력해서 기반을 세워서 율곡 연구원이 하는 일이 좀 더 발전적으로 확대돼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요즘에 요번에 그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됐잖아요. 그 특별자치도에 어울리는 그 특별자치도의 역사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고 발굴해서 특별자치도민으로서 우리가 이 특별한 역사, 특별한 전통 속에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일 쪽으로 좀 영역을 확대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일단 사전에 준비한 질문 여기까지고요. 좋으신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딱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율곡 선생을 딱 빗댔을 때, 정말 융통성 있는 인재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원리 원칙만을 고집한 것이 아니라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융통성 있게 일처리를 탄력적으로 해내셨다는 게 정말 역시나 합리적인 분이셨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딱 지금도 우리 곁에 있어야 될 그런 인재상이죠. 네. 이 융통성. 오늘 잘 배워갑니다. 네, 내년에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에
400년도에 걸맞는 다양한 활동들을 네네. 율곡연구원에서 해낼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 강원도가 갖고 있는 전통 역사, 이 문화를 잘 계승 발전시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